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처셀이 비교적 크게 내리지 않고 보합선, 약보합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인들 매도 물량도 있었죠. 있었지만은 이걸 잘 견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두 개의 아티클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기사건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요거 좀 살펴볼 거고,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 설명을 드리고, 주가 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스 매매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죠? 올라갈 듯 올라갈 듯 하면서 시세 못 내고 그래서. 하지만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올려갈 거리는 여전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로 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올해 을사년이죠. 네, 우리가 매집을 할 만한 종목, 네, 을사년에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감안해서 이건 관련된 정책주를 하나 해봐야죠. 네. 자, 이것도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릴 거니까요. 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리긴 내렸는데 충격이 이거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충격은 아주 미미하죠. 미미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외인들이 6만 4천 주, 기관이 한 12,000주 정도 매수와 매도를 했네요.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볼 때요. 이 신한 같은 경우가 또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32,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죠. 들락날락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한 같은 경우는 이 단타를 하면서 그 푼돈 챙기려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얘네들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승인 여부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등락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말이면은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여러분. 3월 말. 그죠? 3월 말에 이번에는 전면 재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네이처셀은 공매가 가능하죠. 네,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이처셀도 많이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매도가 그동안에 금지됐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매도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팔구사구 하는 매매를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는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 안 돼도 그냥 프로그램 매수매도 때리는 그런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네이처셀은 원래 이제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니까 좀 더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항상 그래요. 이 파생 상품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속성은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가끔 이제 몸통이 약할 때는 작용이 되지만 자, 몸통이 강할 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몸통이 이제 조인트 스템이잖아요.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몸통이 강한 가운데 크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프로그램 매도 매수를 얼마든지 네이처셀에 대해서 하면서 외인들은 그 공매도 효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나왔던 그 공매도 매수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한 같은 애들도 얘네들 맨날 그 프로그램 매매하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푼돈 먹기 이런 정도 매매를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 매도 매수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 재개돼 봐야 프로그램 매도 매수의 연장선이다. 그 정도 생각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 네이처셀의 조인트쌤 줄기를 보는 것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신한 애들이 요즘 사가지고 걔네들도 물렸죠. 물렸다가
크게 뭐 수익을 낸 것도 없어요. 걔네들이 뭐 지금 현재 단타 매매하면서 푼돈 건진 거고 크게 잘한 거 없습니다. 목돈 챙긴 거 없어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현재 2만 원 권역을 이제 유지를 잘 하는 그런 패턴, 이거를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사 2개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1월 8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시약처 차장이 이제 12월 달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공석이 돼 있죠. 그러면 시약처 차장 후임은 누구냐?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 식약처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예전에 박민수 차관이 후보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뭐 워낙 변화가 많은 정치권 때문에 아직 상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뭐 지금 현재는 차장 후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길게 하고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경질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우리가 앞으로 좀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하튼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식약처장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아직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KBS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생로병사의 비밀 해가지고 이 생로병사 건과 관련해서 수요일 날 방송이 되는, 수요일 날 오후 10시에 방송이 되는 나는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이 제목 하에 자, 이 파킨슨병 환자와 관련된 건의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좀 보셨을 거예요.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의 재료가 등장이 될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 우리가 그래서 잘 보고 요것이 네이처셀하고 주가 흐름에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기사건도 네이처셀의 오늘 이후 상황에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시청들 해보시고요. 좋은 건의 재료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파킨슨병 환자의 이 의사분은 예전에도 이미 나왔었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잘 기대를 해보자고요.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근래 기대하는 것은 라방. 네, 요거 여러분들 기대 많으시죠? 네, 요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좀 화끈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날짜도 있고요. 요걸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에는 어저께하고 문구는 조금 틀렸잖아요. 네, 확실하게 이번엔 라박사가 출연을 하고 네이처셀 멤버스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이처셀이 나아갈 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고객과 대화의 시간 이번에는 확실하게 특별 출연해서 이 제목까지 나온 것이 좀 다른 때와 틀리고요. 네이처셀 주주하고의 소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라이브 방송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항상 대형 호재급 재료가 터졌던 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현재는 허가 기간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걸로 하면은 뭐 1월이지만 요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뭐 이미 뭐 수수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한을 둔다면은 490 며칠 해가지고 이제 5월 정도가 이제 어떤 허가 받을 수 있는 만료 시한이라고 생각이 되고 식약처에서도 결론을 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는 건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라박사가 얘기를 했던 부정즈음한 재료 돌출, 요걸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빠른 소식 그리고 제대로 된 사인은 제가 지속해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제공을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하시자고요. 홀로 할 경우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 비일비재합니다. 잘 아시죠? 문자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매집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매매 잘 하시고 대박 꼭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 총계 역시 자본 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